네, 윤석열 유엔 총회 참석 소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연쇄 회담들을 하면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30분 간격으로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뭐 불과 9시간 만에 9개국의 정상을 만났다. 막 지금 뭐 20개가 넘었다, 40개가 넘었다, 더 만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런 정상회담이 어떤 국익을 수호하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상들과 만나서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비전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윤석열 개인의 어떤 공적 쌓는 데 지금 외교가 이용당하고 있다. 그리고 기네스북이 웬 말입니까? 저는 진짜 나 이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한없이 가볍고 뭐 이렇게 진짜 돋보이고 싶은 게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욕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라를 이렇게 소꿉놀이 하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게 윤석열의 꿈일까? 김건희의 사실은 로망이 아닐까? 왜냐면 윤석열이 그 유엔에서 연설할 때 김건희가 지켜보는 사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진짜 표정이 너무 싸늘하고 무슨 시험 감독관이 자기가 연습시킨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해봐 이런 느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기네스북 도전도 이 김건희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능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엔 총회 관련해서는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괜찮을까요? 나 그 전에 연설 전에 저 이거 하나만 할게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 여러 나라들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저 새끼가 호구라며! 무조건 만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회담 내용을 보면 뭘 뺏기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봤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이제 교류 협력을 늘려가자 이런 얘기들이 주였는데 꼼꼼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세인트 루시아가 요청한 크리켓 경기장 보수, 청소년 훈련 차량 사업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다. 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돈을 더 보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회담을 구걸하고 사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하나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덕담이나 나누고 지금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지금 근데 이어서 연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 주머니, 나라의 곳간을 털어가지고 자기의 치적 쌓기, 그리고 좀 본질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미국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좀 흐름이 있는데요.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한국 정부가 긴축 재정의 기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겠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하냐면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내년에는 상업부를 공여하고 한동안 논란이 됐었던 추가로 20억 불, 하나로 3조 이상의 돈이죠. 요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사실상 공적 개발 원조에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꼽은 나라들, 어느 나라들의 개발 원조를 확대해 나갈 것인가 꼽은 데가 인도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인태 지역은 사실 미국이 자기의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과 서방의 이 패권이 급격히 몰락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관계 개선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익,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호구의 주머니를 지금 털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공적개발 원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치 국제적 위상을 대한민국이 높이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본질은 그런 데 쓰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표를 위해서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 이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 예산이랑 이런 거 다 줄여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공적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나라를
나라를 뜯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계속 쪼개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또 이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협력 그거는 차원에서. 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상이 네. 있고 국가적 위상이 있으니까 전 세계가 잘 되는 방향에서 기여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이 확대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돈 지원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거고 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청소년이 아니죠. 대학생들,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긴급 생활비 대출 100만 원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만 원 이자가 10%면 1,000원이 만 원인가요? 네, 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청년들이. 그래서 이 연체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믿기 힘들겠지만 20대, 30대 청년들 중에는 100만 원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100만 원의 이자인 만 원이 없어서 이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하고 뭐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미친 거죠. 네.